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아줌마이며 할머니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장사 그만하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40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남겨진 두 아이들을 제가 혼자 키워야 했기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들 다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네요. 장가까지 보내면 제 임무는 다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장가를 보내니 며느리들과 문제가 많았죠. 큰 며느리 본 지는 8년 정도 됐어요. 아들이 30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큰 며느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은 애였어요.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였죠. 제가 큰아들 장가 갈 때 돈을 4천만 원밖에 못 보태줬어요. 그것도 제가 대출을 받아 보태준 돈이었거든요. 솔직히 어느 부모라도 자식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지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큰며느리는 저한테 대놓고 아들이 장가 가는데 4천만 원이 뭐냐며 그 돈밖에 못 해주시면 저도 예단 안 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은 다들 집 한 채씩은 받고 결혼해요. 근데 전 아니잖아요.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저희 둘이 돈 보태서 마련해야 되는데 예단까지 받으시면 양심이 없으신 거죠. 하며 까랑까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런 며느리한테 면목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 친구들 얘기하면서 다른 집 시댁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제 성격상 거기서 아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이 얘기도 아들이 없는 데서 했기에 아들은 며느리가 이런 말 한지도 아직까지 몰라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아들한테 고자질하듯이 얘기한들 지들끼리는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괜히 제가 중간에서 아들 부부 사이만 갈라놓을까봐 말하고 싶어도 안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런 큰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도 아주 까랑까랑하게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한 번은 큰아들이 제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해서 큰며느리가 반찬을 가지러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다 말고 코를 막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혹시 임신을 했나 싶은 생각에 며느라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가진 인상을 쓰며 아 어머님 집에는 죄다 시장 냄새가 나요. 아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밖에서 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무슨 병균이라도 살 것 같네요. 라는데 며느리의 저 말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음식 관련된 장사를 하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한 깔끔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며느리 저것은 그냥 지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 저딴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렇게 무시를 하나 싶은 마음에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집에 무슨 시장 냄새가 난다고 그래? 우리 집이 무슨 병균 덩어리야? 문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안 들어오니?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끝까지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현관문에 있는 데서 빨리 반찬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다 이런 애를 다 봤나 싶은 마음에 꼴 보기 싫어 싸놓은 반찬을 주며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 집이 빌라 2층이어서 며느리가 가는 걸 주방 쪽 창문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한창 있다 나와서는 저희 빌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곤 빈손으로 유유히 나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당장 내려갔고 방금 며느리가 버린 음식물 봉투를 죄다 열어서 보았네요. 근데 세상에 며느리가 버린 건 전부 다 제가 싸준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니 음식물 봉투까지 싸가지고 온 건 아예 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냐고요. 곧장 며느리 뒤를 쫓아갔는데 이미 동네를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전 별 수 없이 직장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뭔 짓을 했는지 다 말을 해줬죠. 그러니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엄마 며느리 가뜩이나 이런 집에 시집 왔다고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안 해줬다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하면 우리 부부 사이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세요. 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못난 놈, 편들 게 따로 있지. 이제 품 안에 떠난 자식이다. 이건가 싶었네요. 저는
야 이놈아, 그렇게 네 엄마가 가난한 게 싫으면 너도 내 자식 하지 말아라. 연락도 하지 마! 라고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지 처가 더 중요하고 먼저라고 해도 저한테 말이라도 엄마 제가 집사람 좀 혼낼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도 큰며느리랑 큰아들한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서 저는 둘째 아들이라도 제발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처자를 보니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다행히 누구처럼 싹퉁바가지 없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워낙 큰 며느리한테 대이니 둘째 며느리한테는 정을 많이 주고 싶었죠. 그리고 결혼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4천만 원 해줬습니다. 제가 더 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큰 며느리가 알게 되면 오방난장을 피울 게 뻔했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꽤 저한테 잘했어요. 어머님 소리 하면서 연락도 자주 하고 저희 집 경조사도 잘 챙기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 큰형님이랑 붙어먹더니 어쩜 똑같이 행동을 하는지. 뭘 부탁하려고 해도 형님도 안 하는데 제가 해야 돼요? 왜 맨날 그런 건 절 시키세요? 형님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서방복 없는 여편네는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나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오죽하면 저 혼자 차리고 저 혼자 지내는 제 남편 제사상에서 땅을 치며 나도 빨리 데려가라고 엉엉거리며 울었네요.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면서요. 이날도 남편 기일에 아들놈들은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며느리들은 직장도 안 다니는 것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네요. 아들놈들한테도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도 죄송하다며 지들 마누라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집에서 바가지 긁는다고 그게 더 힘들다고 하네요. 하나같이 등신들처럼 남자가 돼가지고 마누라들한테 붙잡혀 사는 거 보니 그것도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엄마, 아들이 이웃남 됐으면 좋겠어? 그것보단 낫잖아. 라고 하는데 자식들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식들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냥 떡볶이 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 60평생 복이라곤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도 한 번쯤은 복이 온 건지 말년에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땅을 하나 사놨었는데 없는 돈까지 긁어모아 노후 대책 해놓자며 사놓은 땅이었죠. 근데 도중에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더욱 힘들어졌고 은행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데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이날이 때까지 빚 갚는 데만 제 인생을 다 썼죠. 근데 그 땅이 15년 전부터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땅에 그린벨트가 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대충 평당 계산만 해도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원체 그 땅을 살 때도 세금 때문에 명의를 제 명의로 해놨거든요. 그러니 그 땅 주인은 누가 뭐래도 저였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네요. 정말 로또 맞았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일부러 자식 며느리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세상에 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한우까지 사들고 저희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그 땅 그거 그린벨트 풀렸다면서요. 라며 철판을 깔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한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찾아왔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라도 떼줄까 봐 왔니? 라며 악에 바치는 소리를 했죠. 그러니 큰며느리는 아이 어머님 저 그거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그린벨트가 풀렸다니까 어머님 축하해드리러 온 거죠. 오늘 애들 아빠도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저 저녁 때까지 있을게요. 라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며느리한테 우리 집에 냄새 안 나니? 너 맨날 우리 집에서 시장 냄새 난다고 하잖아. 근데 무슨 비유장으로 내 집에서 있겠다고 하냐? 아, 오늘은 시장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나나 보지? 라며 허를 찔렀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제 팔짱까지 끼며 아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돈 냄새를 맡는다고 어머님은 농담도 참 이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큰 며느리는 점심때이니 지가 사가지고 온 한우라도 굶는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둘째 며느리한테도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얘들은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이러는데
진짜 며느리들 속이 거울 보듯이 뻔했어요.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이건 경우를 넘어서 인성 자체가 바닥인 거 아니냐고요.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도 니들 오늘 짜고 이러는 거냐? 아니 여태껏 연락도 한 번 없고 지들 발로 찾아온 적도 없는 것들이 그린벨트 풀렸다고 하니까 니들 고삐까지 풀렸냐? 왜 안 하던 짓들을 하고 있어? 했죠. 그러니 둘째 며느리가 네? 아니 어머님 지금 형님 와 계세요? 라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 부엌에서 큰며느리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저한테 와서 전화를 끊으라는 몸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듯이 어머님 동서가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둘째도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갈 테니까 절대로 형님이 말하시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뭔 꿍꿍인가 싶어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둘째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40분도 안 돼서 왔어요. 집까지는 또 얼마나 뛰어왔는지 오자마자 숨 고르느냐 말도 못하고 있는 거 큰며느리가 먼저 아니 동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설마 어머님 그 땅 노리고 이렇게 헐레벌떡 온 거야? 라고 하니 둘째 며느리도 형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형님이야말로 어머님 재산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으셨나 봐요? 라며 지들끼리 아주 박터지게 싸우더라고요. 둘째는 저를 보며 어머님 제가 신혼 초일 때 형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 와선 어머님한테 잘할 필요 없다고 나도 잘 안 하니까 우리 서로 편하게 둘 다 잘하지 말자고 했어요.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엑스야. 말은 바로 해야지. 그 이후로 시댁 경조사 있을 때는 네가 참석하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도리는 하자고 하니까 네가 뭐라고 했니? 어차피 도리도 안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 어머님, 얘가 이런 애라니까요. 저보다 더 불려해요. 저는 최소한 어머님한테 서운했지 며느리 도리는 하려고 했다니까요. 너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울면서 지는 억울하다고 형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큰며느리가 둘째한테 다가가선 쇼하지 말라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왜 짜고 있냐며 어깨를 밀치더라고요. 그러니 둘째도 큰며느리를 두 손으로 밀치고 서로 그러다가 결국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하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떠서 이 두 것들한테 아주 사정없이 뿌려댔어요. 이것들이 지금 내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했죠. 그러니 두 며느리들도 멈추더라고요. 저는 뭐? 잘하지도 말고 경조사도 챙기지 마라? 이것들이 지금 내가 시장에서 떡볶이 판다고 아주 사람을 등신 취급하고 있네. 왜? 이제라도 니들이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면 내가 니들한테 뭐라도 줄 줄 알았어? 야, 니들이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어디 싸가지 없이 시애미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했죠. 그러니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제라도 진짜 잘하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수발 다 들게요. 하는데 저는 그런 큰며느리한테 사가지고 온 고기 덩어리들 집어 던지며 너같이 교활하고 악랄한 애는 내가 처음 본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너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한 아들놈도 눈이 삐었나 보다. 너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라. 그리고 얘도 데리고 나가 했어요. 나는 니네 둘 다 내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미 맘속으론 아들놈이나 며느리들이나 없는 사람 생각했으니까 니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했어요. 소금 더 뿌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날 아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 땅 팔린 돈으로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었던 거 전부 다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이딴 자식들한테 유산 명목으로 다 나눠줘봤자 제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만 손해죠. 30년 동안 추운 날엔 양말 두세 겹씩 겹쳐 신고 귀마개며 털모자며 꽁꽁 싸매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제 인생만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돈 다 쓰고 죽기로 맘먹은 거죠. 아들놈들도 전화에 불이 붙은 듯 전화가 왔지만 저는 일절 안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저녁에 저희 집 와서
엄마 그동안 죄송했다며 지 와이프도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며느리 욕할 게 뭐가 있냐고 니들이 다 등신 같아서 이런 꼴이 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식들 모르게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갔죠. 이 일 있고 난 후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식들은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분기마다 연락 와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해대네요. 저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판 돈으로 어디 아프면 병원 다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탁구도 배우고 친정 식구들 데리고 만난 것도 사주곤 합니다. 왜 가끔 뉴스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자식들하고 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렇게 자식 며느리들이 저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 돈이 전부인가 보다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변에 자식 며느리들과 잘 지내며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 비록 혼자지만 제 건강 지키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시국에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